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서공투자입니다. 자, 우리 한국 증시가 유독 강합니다.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한때 플러스까지 갔다가 종가에는 마이너스로 갔지만 다른 주식에 비해서 특히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글쎄 뭐 시장에 잘 나오진 않지만 명목상으로는 외국인 매수예요. 명목상으로는. 근데 외국인이 왜 매수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오늘 또 1726억 매수를 했고요. 참 희한해요. 호재가 없거든요. 한국 시장에. 호재가 없고 어제 같은 날은 미국 3대 지수가 그야말로 나스닥은 3%까지 해서 성장주가 추풍 낙엽처럼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했습니다. 0.75씩 4번을 올렸어요. 4번을. 그래서 한국하고 금리차가 지금 1% 최고금리로 이제 벌어졌습니다. 이런데 외국인이 왜 살까? 이 기준금리는 앞으로 더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벌어질 수도 있는데 왜 살까? 살 이유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한마디로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린 외국계 자금이 이동이 시작된 게 아니냐. 그 촉발이 시진핑 3년입니다. 표면상으로라도 경제적으로라도 자유주의를 표방했던 중국이 완전히 독재국가로 변한 순간 살 길을 잃었다는 거죠. 이제 그 자금들이 아시아에 본국으로 가든가 아시아에 다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유력한 대안으로 한국이 떠올랐다는 거. 이건 보이지는 않습니다. 추정일 뿐이죠. 왜냐하면 그냥 후광통에서 빠져나왔다는 얘기는 나왔고 아직 뭐 한국으로 들어온다 이런 건 안 나오지만 물밑에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 외국인이 한국을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수출도 부진하죠. 반도체 2차전지 외에는 뭐 우리가 마땅하게 글로벌적으로 지금 막 치고 나가는 그런 경쟁력 있는 산업도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뭐 2차전지 뭐 반도체 위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다 맥락을 같이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외국계 자금이 들어오면 대형주밖에 살 수가 없는데 그 대형주에 다 반도체하고 2차전지가 섞여 있다는 얘기고 그렇다 보니까 지수를 그런 종목들이 좀 떠받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첫 번째 이유로 들고요. 자, 오늘 뭐 단연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물론 뭐 중소형주 뭐 상한가 간 것도 천지지만 삼성전자는 못 갔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137조 갔어요. 거의 60만 원 육박했어요. 역대 최고가 아마 역대 최고가는 못 찍었죠 아주 상장 첫날 했던 거 거기까지 근접을 했으니까 뭐 그런 올해 아마 LG 에너지 솔루션이 외국계 자금이 제일 많이 산 어, 종목일 거예요. 삼성전자도 최근에는 샀죠. 삼성전자도 12조 원 팔았다가 8조 7천억으로 줄었으니까 최근 동안 한 4조 정도 샀어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볼까요? LG 대형주를 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 이유 없이 사고 있어요. 이유 없이 실적도 안 좋은데. 기관이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기관이 제일 많이 사고 있네요. 그러니까 4조 4천억. 자, 어쨌거나 외국인이 올해 1조 정도 팔았네요. 보니까 9월 말까지, 10월 말까지 LG 에너지 솔루션. 하지만 이제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계속 지금 얘가 좋아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냥 한국 주식을 사는 거예요. 한국 주식을 코스피 200을 코스피 200을 사다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7%를 차지해요. 삼성전자가 20%. 그러니까 20%가 넘잖아요. 그냥 이 두 종목만 사도 편입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30% 차지하니까. 그런 이유고 여기에 뭐 삼성 SDI나 이런 종목이 최근에 정말 차트가 잘 가잖아요. 다 그런 이유예요. 그 다음에 가다 못 가니까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것도 차트가 이제 움직인 뒤늦게 얘는 멀었죠 아직도 올랐다고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호재가 있어 가는 것보다는
어차피 한국 주식을 사야 되는데 경쟁력 있는 건 2차 전지하고 반도체밖에 없으니까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거 한 10종목만 사면 한국 주식 다 사는 거잖아요. 아직 본격적으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그거 아니면 이유를 좀 찾기 어렵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시장이 좀 강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롬 파월이 어제 저 금리 인상 끝나고 기자회견 했잖아요. 오늘 보니까 제가 방송을 보다 보니까 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간단히 한번 보여드리면 이 방송이 끝난 후 미국 시장에서는 주식시장은 폭락을 했거든요, 사실은. 주식시장은 폭락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미 10년물 채권 시장은 별로 변화가 없었다는 얘기죠. 10년물, 3년물, 장단기 국채금리가 별로 변동이 없었다. 그 얘기는 주식시장만 반응했지 채권 시장은 안정적이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실 별 내용 없잖아요. 이거 보세요. 물가 상승 여전. 뭐 이거 뭐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고 나머지는 읽을 것도 없는 거고 한 가지 조금 4월에 좀 강하게 했다는 것은 최종 금리를 예상보다 좀 높을 것이다. 예상이 아마 4.8인가 그러죠. 이거 외에는 별로 없어요, 발언이. 시장에 특별한 발언이 없어요. 이거 하나예요. 이거. 최종 금리가 지난 예상보다 높아질 것. 이것이 시장의 결정타를 내렸는데, 근데 이미 5%대 예상한, 전문가들도 많았거든요. 이거 외에는 이건 뭐 그냥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별거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다 보니까, 달러 강세를 또 주춤해요. 0.75나 올렸는데도, 0.75나 올렸는데도 달러 강세가 그대로다. 그리고 엔화가 좀 강세가 나타났고. 그러니까 뭐다? 아, 이거 뭐, 이제 긴축 약발 다 했구나. 시장에서, 우리 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저가 매수를 기다리고 매수한 세력이 등장한 거죠. 한국 증시 바닥 잡았네. 이렇게 판단하고 들어오는 거죠. 자, 좀 더 기사 살펴보면 그거밖에 없어요. 뭐 파월이 별다른 얘기한 거 없어요. 금리 인상 중단, 헛된 기대감. 이 얘기를 했어요. 너무 피보이시라고 그러죠. 너무 기대하지 마라. 아직은 인플레이션이 급하다 나는.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별거 없어요. 그리고 니네가 예상하는 금리보다 조금 높아질 수 있다. 이 정도. 물론 매파적인 발언인데 이게 시장에 예전만큼 뭐 그 채권 시장을 뒤집을 만큼 여파를 안 미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 이게 긍정적으로 좀 반응을 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자, 다시 주식시장으로 가서 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 미국 시장이 이렇게 약했음에도 우리가 상승했던 이유는, 결론은 두 가지죠. 뭐, 엄밀하게 따지면, 글로벌 자금 이동에 따른 외국인 매수, 아무 이유 없이 매수하는 거죠. 왜냐면 달러 강세도 끝났겠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달러 약세만 남은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한국 주식이 비싸면 못 들어가지만, PBR 0.8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지금은 PBR 0.8배.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이잖아요. 싸고 그 다음에 투자할 만한 좋은 주식이 아직은 많이 있잖아. 2차 전지하고 반도체. 그리고 달러가 그런 거 두 가지 목적을 노린 거죠. 달러에서 수익, 그 다음에 한껏 싸진 가치지 대형주들 사면서 시세 차익까지 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제롬 파월 발언에도 채권 시장의 안정을 미국 시장 보이면서 그냥 긴축 약발이 다 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거. 뭐 이 정도가 우리 시장을 끌어올린 거라 생각이 듭니다. 미 선물도 어제 폭락에 비하면 별로 강하지 않았어요, 보면. 오늘 뭐 하루 종일 25포인트 내외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오르긴 했지만 뭐 6원 40점 올랐지만 뭐 그렇게 뭐 환율 시장이 불안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을 거예요, 오늘. 자,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거의 한국 시장은 좀 바닥은 잡은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듭니다.
자, 조금 시장 뉴스만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미국 시장, 뭐, 다우 떨어진 건 다 아실 거고, 자, 유럽 시장은 뭐,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네요, 보니까. 미국도 막판에 떨어져서 그래요. 처음에는, 뭐, 플러스 반전까지 했었어요, 사실은. 네, 파월 연설한 다음에 빠진 것 뿐이에요. 자, 홍콩도, 0.75인가 올려서 4.25, 우리나라보다 높으네요. 거의 볼 것도 없는 거고. 홍콩 증시 이런 거는 이제 한국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어요. 자, 한국 증시 뭐 다 봤고, 오늘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아주 그냥, 날았죠. 투부 장관이 사우디 간다. 그것 때문에. 이거는 제가 정식으로, 나올 때까지는 살아있는 테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건설주 중에 살 거는 네옴시티 관련주밖에 없다. 국내 건설주는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뭐 오늘 시장에서는 당연히 뭐,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이 LG 에너지 솔루션, 헤니닉스, 삼성전자, 이런 걸 사잖아요.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 그 얘기는 아까 말한 뭐 특별히 얘네가 좋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국 주식을 산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뭐 성장주가 좀 빠지는 건 맞죠, 오늘은. 성장주가 좀 빠지는 건 뭐,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건 좀 빠졌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도 예전같이 많이는 안 빠졌죠, 보니까. 음, 네이버. 근데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카오가 오늘 실적 발표했잖아요. 1,500억. 그래서 4분기는 더 안 좋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4분기 실적이 더 안 좋아질 거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 화재에 따른 손해배상도 있고요. 물론 뭐 SK CNC하고 좀 뭐 법적으로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 다음에 거기다가 투자도 엄청나게 해야 돼, 이제. 데이터 백업 이중화 막 관련해가지고 그 수천억 들어가거든요. 당분간 배당여력이 없어요. 자금여력도 없고. 그래서 카카오 본주는 별로라. 그러면 이제 계열사 주식에서는 다 실적 안 좋게 발표했죠. 카카오 페이도 적자, 뭐 뱅크만 조금 잘 나와서 어제 뭐 10몇 프로 상승을 했죠. 하지만 시총이 10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오늘은 뭐 건설주 이런 게 다 잘 갔죠, 사실은. 다 잘 갔고. 자, 저는 오늘 포스코 케미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겠는데, 이게 포스코의 자회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포스코 홀딩스를 잘 보라고 그런 건데, 얘 시가총액이 16조예요. 얘가 조만간에 포스코를 앞설 것 같아, 보니까. 자본금 규모에서 게임도 안 되고, 일개 자회사에 불과했는데, 포스코 케미칼이. 근데 포스코 홀딩스는 21조밖에 안 돼요. 얘가 16조예요. 포스코 케미칼이. 조금 있으면 아들한테 시총 따라잡히겠어, 보니까. LG화학처럼. LG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반밖에 안 되는 시총에. 포스코 잘 보라는 말이에요. 홀딩스. 이제 뭘로 간다? 2차전지 섹터로 가는 거예요, 얘. 지분이나 몇 프로이나 볼게요. 포스코 홀딩스. 참, 포스코? 케미칼이죠. 언젠가는 이 지분 가치가 부각될 날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6주에 16주 무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핵심적인 것만 보면 돼. 얘 지분 간단히 보면 최대 주주 당연히 포스코 홀딩스인데 60%예요. 60% 적지 않아요. 60%면 지분 가치만 해도 이제 10조의 지분 가치가 그거 반 맞춰줘도 5조.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가 얼마나 이제 싸졌다. 최강회사 포스코 재상장 맞는다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 괜찮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오늘 종목 얘기하는 시간이 아닌데 시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좀 지수 관련주들은 좀 설명을 드렸고요. 뭐 네옴시티 이런 것들은 너무 등락이 심해서 이런 거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간단히 뭐 보면 오늘 많이 오른 종목만 볼까요? 네옴시티. 원래는 얘들이 네옴시티였는데 히림, 한미글로벌, 도하엔지니어링
한국종합기술 이런 건데 새로운 애들이 떠올랐더라고. 포스코, 코오롱 글로벌 같은 거. 이제 다 막 끼워 넣더라고, 여기다가 다 끼워 넣어. 얘는 25%씩 오르고. 뭐 때문에 테마인지 모르겠어요. 사, 어? 사실은, 뭐 성신량에까지 이제 집어넣더라고, 여기다. 뭐 성신량 이런, 뭐, 레미콘 관련주까지 집어넣더라고요. 그냥 뭐, 엮으면 가는 거지, 뭐.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아야지. 그런 그 다음에 오늘 갔던 게, 전기차 충전소 좀 갔죠? S트래픽 같은 거, 이런 것들. 이런 거 전혀 뭐 따라갈 필요 없어요. 이거 별로 마진 안 남는 거예요. 전기차 충전 투자할 바에는 이거 주유소하고 똑같잖아요. 아이, 좀 사업이라도 그럴싸 해야지. 이런 거보다는요, 폐배터리 사업 시장이 커요. 차라리 테마, 폐배터리도 많이 올랐네, 오늘. 웰크론 한테, 유일 에너테크, 성일아이텍. 많이 올랐네요, 하나기술. 하나기술이 가장 관심 있게 봐야죠, 이런 게. 코스모화. 많이 올랐네, 다. 음. 태광까지 여기 들어가 있네. 자, 그렇습니다. 뭐, 지금 뭐, 테마주 이런 거 하는 시간 아닌데, 시황 하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강세인 업종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기차 충전소보다는 우리가 테마를 찾아갔더라도, 좀, 폐배터리는 2차 전지하고 똑같잖아요. 시장이 커지는 만큼 같이 커지잖아요. 2차 전지가 지금 너무 커졌단 말이에요, 시가총액이. 이런 쪽으로 좀 접근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원전주는 너무 등락이 심하더라고요. 어제 급등락. 이런 건 투자 못해요, 사실 여러분들. 너무 비싸, 그러고. 원전주는. 사실은 진짜 딱 두 종목밖에 없는데 너무 비싸잖아. 한전 기술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빼고는 실질적 원전주가 어디 있어요. 오르비트 이런 원전 해체주지. 어? 실제 원전주는 없단 말. 여기 오히려 이런 거보다 현대건설이 원전주지. 현대건설. 이런 거 외에는 원전주 없는데 막 끼어서 그냥 상승하거든요. 어제 그저께는 급등, 급락, 뭐 오늘 또 뭐 반등 뭐 이렇게 나오는데 투자할 종목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원전주는 투자할 종목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여유롭게 투자하시고 싶은 분들은 미국 이렇게 금리를 돌리잖아요. 그 금융주 좀 보시고 진짜 나 이렇게 급등 나가는 거 싫다 그러면 진짜 금융주 내년 말까지 딱 보시고 투자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제일 못 가는 게 뭡니까 지금? 지금 제일 못 가는 게 증권주예요, 증권주. 요즘 같은 시장에 증권주 관심 좀 이제 봐라 그러면 다 미쳤다고 할 건데 저는 여러분들 증권주 보세요. 이제는 저는 그동안 증권주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한국 증권주가 최바닥이에요, 최바닥. 차트도 그렇고, 보시면, 대장주만 볼게요. 한국 금융주 최바닥을 이제 벗어나려고 하고요. 5대 IB만 보면 되지. 얘들이 좋아서 보라는 게 아니고, 오늘 이런 뉴스까지 나왔더라고. 어떤 뉴스냐면, 항상 최악일 때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최악인 것 같아서 보는 거예요. 남들이 좋다 좋다 하면 안 보는데, 오늘 이런 뭐 뉴스까지 나오더라고. 증권사 리서치 센터가 다 문 닫고 있대. 비용 절감 차원에서. 물론 뭐, 리서치 센터라고 하나 맞추지도 못하는 거 뭐 가지고 있어야 소용도 없지만, 하나 이런 게 힌트가 된다는 힌트가. 야, 그러면 이렇게 시장이 어려울 때 증권주 이제 투자할 때 됐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진짜 싼 종목도 많아요. 중성증권자 같은 경우는. 뭐, 대형주도 있지만, 자,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배당을 얼마 줄까? 이게 한 배당 9% 나와요, 지금. 시총이 6,900억밖에 안 되네, 이제. 아직 20일선 밑이고. 배당을 노리는 분들은요, 대신증권 같은 거 괜찮아요. 작년 배당률이, 작년보다 덜 주겠죠. 수익이 작년 반이니까, 3분의 1로 떨어졌으니까. 그때도 주가가 반토막 났기 때문에 거의 배당률이
지금 시가 배당으로 얼마 줬냐면 작년만큼 줄 수도 있어요. 작년에 1,400원인데 뭐 재작년만큼 1,200원만 줘도 거의 7%, 8%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배당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대시 주고 괜찮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시장이 이제 바닥을 쳤다는 가정하에서예요. 지금 바닥을 안 쳤으면 증권주는 더 빠지는데 웬만한 악재 나와도 이제는 더 안 움직여. 내가 증권주 같은 거는 시장의 방향을 보려고 한동안 안 보다가 이제 오늘 이런 뉴스를 보다 보니까 증권주도 이제 봐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리서치 센터 문 닫는다, 비용 절감해서 직원들 희망퇴직 받는다. 이때가 투자 기회거든요. 그래서 본 거고, 대장 미래에셋도 못 갔죠, 뭐, 다 이런 것도. 근데 미래에셋은 대형주 중에 제일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 우선주를 너무 많이 발행했어요. 미래에셋 우선주, EUB. 얘 우선 배당하고 나면 배당여력이 없어. 미래에셋 싸긴 싼데. 그런 생각이 들고, 대형주로는 한국금융지주. 중소형 증권사로는 아까 대신증권 같은 거는 지분도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지분 경쟁 나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사실은. 대주주 지분이 최대 주주 해봤자 각 이제 보는데 전체 다 긁어봐야 15%더라고. 최대 주주가 9%가. 그래갖고 작년에 많이 샀어요. 이 양홍석 씨가 전임 회장 아들이잖아. 9% 10%도 안 되니까 샀다고. 그러니까 다 합쳐봤자 뭐 친척들까지 다 합쳐봤자 15% 정도밖에 안 돼. 물론 뭐 이런 거 갖고 지분 경쟁이 일어나진 않겠죠. 왜냐면 우리 사주가 4% 있고 국민연금이 5%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한 이렇게 투자자가 없어요. 나머지는 다 중소형주예요. 그렇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배당주로선 좋다. 그다음에 뭐 그래요. 다 괜찮아요. 증권주 다 싸. 이런 것도 괜찮고. 이런 것도 지금 PER이 한 3배, 2배밖에 안 돼요. 순이익이 1,400억인데 시가총액이 3,000억인가? 퍼가 3배.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다 싸요, 다 증권주. 지금 증권주 좋은 건 아니.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데 두 가지를 보란 얘기예요. 참 오늘 같은 날 증권주 얘기해 줘서 죄송한데 제가 이거를 내일 당장 오를 주식으로 투자하라 이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살 주식이 지금 마땅치 않고 뭔가 사고 싶은데 최근에 오른 종목도 있고 그러면 최악인 업황이 증권주잖아요. 은행 보험주는 그래도 같잖아. 그러면 이런 종목을 연말까지 관심을 갖고 우량주로 저가로 접근해도 괜찮다.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많이 사면 안 되겠죠, 당연히. 삼성증권 같은 것도 PER이 4배, 5배밖에 안 돼요. 그런 게. 이런 종목들을 좋아서 사는 게 아니고 너무 바닥권이고 배당을 누리고 투자해본다. 그런 의미예요. 자, 오늘 종목 얘기하는 시간이 아닌데 벌써 20분이 나올렸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뭐 시장 다시 매파 발언하고 미국에서 다음 주에 중간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 전문가들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제 느낌이에요, 느낌. 느낌이 뭐냐면 야, 이거 바닥에서 이거 힘이 있네? 바닥에서 힘이 없으면 바닥이 아니거든요. 버텨주는 힘이 있네? 종목도 그렇잖아요. 악재가 나왔는데 안 빠지면 그때부터 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지수도. 바닥에서 이거 뭔가 미국에서 팡팡 나오는데 안 빠지네? 그러면 어느 정도 바닥이 가까워졌다. 이런 거 느끼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뭐, 저가 매수 해도 괜찮다. 근데 어떤 종목을 살 거냐? 이게 문제잖아요. 첫 번째가 대형주예요. 왜?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를 사고 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런 이유로 봅니다. 중국을 탈중국, 탈홍콩. 그 다음에 한국 주식의 대형주라 하면 반도체하고 이차전지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그걸로 몰려가는 거예요, 지금. 반도체는 그냥 대형주니까 그냥 담는 거고, 이차전지는 한국에 가만히 보니까 거꾸로 성장하고 그나마 앞으로 성장하는 게 이차전지밖에 없으니까 그걸로 가는 거예요. 시가총이 커지니까. 그 나머지는 이제 테마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대형주 중에 그래도 이렇게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게 금융주. 아까처럼 지수가 바닥을 쳤다고 그러면 증권주도 이제 바닥에서 볼 때고, 나머지는 이제 테마니까 여러분들 그건 트레이딩이죠. 지금 네옴시티 사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하셔야지. 사고 팔고. 오늘 이익 냈으면 던져서 또 빠지면 또 사고, 이거는 여러분들 영어 이거 저는 대형주 저도 해요. 저도 중소형주 매매를 하지만 큰 굵직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어떻게 바꿀 거냐, 자주 바꾸면 안 돼요. 큰 포트폴리오는. 어, 그런 차원에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뭐 두서없는 방송이고요. 여기서 일단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리고 조금 시장에 바닥을 좀 확인시켜준 시장인 것 같아서 조금 그래도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항상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